안녕하세요. 두 번째 콘텐츠로 돌아온 저입니다. 아직 유튜브 이름을 못 정해서. 오늘 콘텐츠는 뭐냐면은 책을 추천하는 시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4권을 들고 왔어요. 4권을 들고 왔는데 2권은 시집, 2권은 소설 이렇게 들고 왔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좋았던 부분, 좋았던 시, 이런 식으로 추천해보는 시간, 그리고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추천할 책은 김승욱님의 무진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김승욱이라는 이름 정말 익숙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역사, 그리고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을 쓰신 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하면서 봤을 때는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재미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안 하진 않았는데, 이제 저는 학교에서 문학 시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다른 공부는 막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고등학생 때 저는 문학 공부를 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 학원도 다녔거든요. 물론 지금 실기로 학교를 가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그 정도로 저는 정말 문학을 사랑하는 문학보이였답니다. 제가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와 추천한 이유를 한 번 더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줄거리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무진기행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장모의 병문안을 계기로 고향인 무진에 내려가면서 시작되는데요. 무진은 늘 안개가 끼어있는 도시고, 주인공은 그곳에서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게 됩니다. 옛 연인을 떠올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인숙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때 자신이 생각했던 다른 삶의 가능성을 다시 떠올리죠. 하지만 그 가능성은 무진에 머무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주인공은 아무 결정도 내지 않은 채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 소설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것을 이루기 직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거를 다 이룬 사람의 모습, 이룬 사람의 선택, 이룬 사람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그런 선택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이 책 자체가, 저는 선택을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독자가 되게 생각을 할 게 많은 그런 소설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다, 나는 열린 결말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좋아하는 부분을 말하는 그런 타임이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마지막 문장인데요.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하고 소설이 끝나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끝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생각난 게 한 앨범이 있습니다. 곰종치마의 Thirsty라는 앨범인데요. 저는 이 앨범이 정말 이 책과 이 소설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Thirsty라는 앨범은 사랑에 좋은 점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뭔가 부두덕하고 뻔뻔하고 좀 욕망, 그리고 불륜,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앨범 중에 발리우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나도 내가 밤에 하는 짓이 부끄러워 라는 가사가 있는데, 나도 내가 밤에 하는 짓이 부끄러워 끌어안는 건내 항상 걷는 부스러기 이러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은 걸 받은 걸 다 돌려주긴 욕심이 많지. 나도 내가 밤에 하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앨범이 떠오르는
그렇게 생각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즐기신다면 정말 더 좋은, 더 좋은, 더 풍성한 그런 독자, 리스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이 노르웨이의 숲은 정말 유명하죠. 원래는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였더라?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노르웨이의 숲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잘 읽혀요.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이게 되게 두꺼워요, 책이. 근데 이렇게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되게 술술 엄청 잘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소설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게 잘 읽었는데요. 약간 이거에 대해 줄거리를 얘기해 드리자면, 노르웨이의 숲은 한 남자가 비행기 안에서 음악을 듣다가 대학생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음악이 아마 비틀즈의 노르웨이의 숲일 거예요. 노르웨이의 숲. 네. 아무튼 주인공은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그 친구의 연인이었던 나오코와 다시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나오코는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요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은 미도리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대하는 두 인물 사이에서 관계의 방향을 쉽게 정하지 못합니다. 저라면은요, 저는 나오코 안 기다렸어. 나오코 안 찾았어. 난 미도리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뭔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구원자는 나밖에 없어. 내가 뭔데 걔를 구원해주고 걔를 구해줘. 내가 뭔데? 내가 신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사랑은 구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히려 정신병에 가깝다. 그럼에도 저는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어딜 감히 나를 구원한다만 해야 돼. 한다. 여러분들, 사랑은 하되 너무 기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더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 문장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이야기 전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우리 미성년자는, 물론 나는 미성년자 때 읽긴 했지만 조금 수위가 높을 수 있다. 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사랑을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아름다운 거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그 부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여러분들이 장편 소설을 읽어보고 싶다,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르웨이의 숲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집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처음 추천드릴 시집은 안미옥 시인의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라는 시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집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 일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독자들이 공감을 되게 잘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는 저는 굉장히 시집을 좋아하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읽으면서도 시는 읽어도 배우고 공부하고 공부해도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근데 저는 오늘 추천드릴 시집 두 개가 정말 어렵지 않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집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안미옥 시인의 저는 많이 보고 있어 요를 추천한 이유, 저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름이 주는 그런 특유의 설레임도 있고, 저는 청춘하면은 떠오르는 계절이 봄보다는 여름에 가깝습니다. 뭔가 다 파릇파릇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름이 주는 그런 특별한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집이 여름을 좀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집을 추천을 드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여름잠이라는 시인데요. 그리고 이 시집을 접하게 된 이유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재혼맥이라는 분께서 시를 올리는 분이신데, 그분 거를 보고 이곳 되게 마음에 든다 해서 샀던 시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정말 되게 잘 읽히는 시집 중에 하나예요. 한번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천드릴 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시는 여름 끝물이라는 시입니다. 아니, 여름잠 때문에 샀다면서요? 네, 여름잠 때문에 산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사게 된 것 뿐이지, 그 안에서도 좋아하는 시가 있답니다.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중력 공간에 두 눈을 두고 온 사람처럼 무엇을 보려고 해도 마음만큼 볼 수 없어서, 그렇게 두 손도 두 발도 전부 두고 온 사람으로 있다고 한다면, 쓰지 않는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까?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한껏 울창해져서 어김없이 돌아오는 여름. 불행과 고통에 대해선 웃는 얼굴로밖에 말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사람. 절반쯤 남은 물통엔 새의 날개가 녹아 있었다. 걸을 때마다 여름 열매들이 발에 밟혔다. 언제부터 열매라는 말에 이토록 촘촘한 가지가 들어있었을까? 다정한 얼굴, 녹아버리는 것, 밟히는 것. 그의 맨 나중에 나는 것. 우는 사람에게 더 큰 눈물을 선물하고 싶다. 어느 것이 자신의 것인지 모르게. 좋죠? 정말 좋죠? 저는요, 여기서 가장 정말 좋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웃는 얼굴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사람. 정말 저는 이거 내 이야기인가? 정말 나 아닌가? 싶어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시집입니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처음 가는 마을. 이 시집을 쓰신 이바라기 노리코는요, 일본 분이세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일본 분이신데 되게 한국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일본의 나쁜 부분들을 되게 서스럼 없이 잘 쓰신 그런 분입니다. 이 처음 가는 마을이라는 시집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제가 서점을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서점을 어느 날 갔는데 처음 보는 이제 책들을 많이 찾아봐요. 근데 책을 살 때도 저는 정보가 없는 책을 잘 사지 않거든요. 외형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책을 사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 책을 사게 된 이유가 디자인이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원래 디자인 보고 책을 사면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이 책의 디자인이 정말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안 살 수 없었어요. 이 책이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라면은 이렇게 일본어와 한국어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감성을 이제 또 막 중요시하고 여기시는 분들은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책 또한 정말 읽기 쉽습니다. 여러분 시집을 많이 안 읽어보셨어도 정말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집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뭐랄 많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저는 이 시집이 아무리 제가 추천을 해도 안 읽은 사람들은 안 읽고요, 읽은 사람들은 내가 추천을 안 해도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집은 정말 느껴야 하는 거다. 근데 저는 오늘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시집을 입문할 때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걸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바로 바다 가까이라는 시입니다. 바다 가까이, 바다가 내게서 멀리 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위험 신호입니다. 내게서 힘이 흘러 넘칠 때 바다는 내 곁에서 팔았습니다. 오 바다여, 항상 곁에 있어주세요. 샤를 트레네의 선율과 같이. 청춘의 문턱에서는 오대양도 한 걸음을 건넜다. 그만큼 바다가 가까웠다. 지금은 생선가게 앞에서 바다를 굽는 것만 봐도 마음이 어수선한데 아직 젊은 카누처럼 힘찬 청년들은 정말로 바다를 타고 넘는다. 바다여 곁에 있어주세요. 그들 청춘 문턱에서는 더더욱. 정말 좋죠, 시가. 또 여기서도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청춘의 문턱에서는 오대양도 한 걸음에 건넜다. 그만큼 바다가 가까웠다. 이 구절이 정말 좋았어요. 시를 해석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냥 저는 진짜 저는 시집을 진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해석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든 어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집 그리고 소설에서 추천하는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의 첫 번째 컨텐츠죠. 왜냐면 브이로그는 컨텐츠라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다면은 정말 다음에 또 이런 책 추천으로 돌아오기도 할 텐데, 음악, 영화 이런 것도 남았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